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방길남, 곽희동 두 분의 농촌지도사 모시고 밭작물과 과수작물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이제 낙엽이 다 됐는데요. 어떤 관리가 좀 필요한지 또 과수하시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좋겠고요. 또 밭작물도 좋습니다. 요즘 월동 작물 중 마늘이라든가 또 들깨, 콩, 감자, 양파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전화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방길남, 곽희동 두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 과수 작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낙엽도 다 졌고 수확도 이제 다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예. 과수 낙엽이 다 지금 진 상태라면은 지금 어떤 일을 좀 해야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밑거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봄에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봄에 퇴비를 주게 되면 흡수가 늦기 때문에 장마철에 늦게 쓸데없는 가지가 많이 자랍니다. 예. 그래서 밑거름을 추워지기 전에 빨리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전정 작업인데요. 전정 작업은 잎이 있을 때 하는 하계 전정과 낙엽이 진 후에 하는 동계 전정이 있는데 이 동계 전정은 지금 낙엽이 다 졌기 때문에 내년도 2월 달까지는 전정 작업을 마무리해 주셔야지 영양분 손실을 막고 꽃도 크고 좋은 열매를 달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추운데요? 네. 요즘 아침에 오늘도 영하로 떨어진 날씨인데 그렇죠. 이렇게 추울 때 전정 작업을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지금 많은 농가들이 시작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지를 자른 부분이 넓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병균이 침입을 하고 물이 들어가면 나무가 썩기 때문에 네. 넓은 부분은 도포제를 꼭 피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예. 작년에는 병해충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농가에서. 네, 작년도에는 겨울철이 유난히 따뜻했기 때문에 네. 특히 벌레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현재 상태로 봐서는 병해충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올해는? 지금 저 원주 지역은 10년 주기로 혹한이 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2010년도에도 영하 25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해 복숭아 동해 피해율이 40%가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10년 주기가 됐고요. 또 6월 달서부터 54일 동안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과수나무의 뿌리와 나무가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의 위험성이 많은 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동해 걱정해야 되고 네. 따뜻하면 또 병충해 걱정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이게 날씨가 그럼 어때야 이 농작물에 좋은 날씨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과수작물에? 일단은 겨울철에는 네. 어느 정도 추워져야지 나무에도 좋고 병해충 피해도 적습니다. 예. 단지 동해 피해가 우려될 때는 동해에 약한 과수가 있거든요. 예. 복숭아라든지 외성 사과 유년생들 그거는 땅에서 1m 부분을 볏짚이나 신문지로만 피복을 해주셔도 동해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겠습니다. 동해 피해 예방도 좀 서둘러야 되겠네요. 그럼 올해 유난히 좀 추워질 것을 감안해서. 네, 올해는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방길남, 곽희동 두 분의 농촌지도사 모시고 밭작물과 과수작물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밭작물 좀 여쭤보겠습니다. 곽희동
지도사님. 네. 이 월동 작물 중에 마늘 파종 후에 이제 초기 월동 관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초기 이 월동 관리 어떤 관리가 좀 필요하겠습니까? 네. 마늘은 이제 파종 후 안전한 그 월동을 하기 위해서 지피라든가 비닐을 덮어서 동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보통 이제 그 피복하는 시기는 이달 말경서부터 시작해서 마늘 싹이 한 2입 정도 네. 출현이 됐을 때 투명한 비닐이라든가 볏짚으로 덮어주면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비닐을 이제 덮었으면은 걷는 시기는 그 내년도 이듬해의 3월 상순경에 비닐을 거두면 되겠습니다. 올해 또 지금 우리 방길남 지도사께서 혹한기 추워질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마늘 그 월동 관리 특별히 좀 뭐 필요한 요령이 좀 있습니까? 날씨 대비해서? 마늘은 이제 파종하고 나서 이제 그 건조해지면은 그 동해가 피해를 받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좀 땅이 좀 메말랐거나 수분이 좀 부족했을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좀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올해 또 비가 지금 안 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많이 가물고 있습니다. 건조한 네네. 상황이죠. 농작물에 네네, 그렇습니다. 필요한데 비 소식이 아직 없습니다. 자, 추워질 것이고 비도 없고 특별히 겨울철 밭작물 또 과수작물 관리력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방길남, 곽기동 두 분의 농촌지도사 모시고 밭작물과 과수작물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호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날씨가 춥다면 이 과수작물, 특히 이제 원주는 복숭아하고 배가 많죠. 네. 이 동해 예방 작업은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추워지기 때문에 피복 작업하는데 농업인들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벌써 많은 분들이 작업은 끝내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 못하셨던 분들은 볏짚을 구하셔갖고 땅에서 1m 부분만 덮어만 주시면 이 온도는 지면에서 가까울수록 더 낮거든요. 그래서 1m 부분만 피복을 해주시면 외부 온도하고 내부 온도의 차이점이 4도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동해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지상부가 동해 피해로 죽더라도 피복을 한 곳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가지를 받아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동해 피해 예방에서 이렇게 그 피복 작업을 다 해놨는데
생각보다 날씨가 너무 따뜻하다. 네. 그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그러셔도 하셔야 돼요. 아, 그래도 해야 예, 되는. 예전에 2010년도에 동해 네, 피해가 왔을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원주시 복숭아 재배 농가가 400여 농가였거든요. 예. 근데 그 피복을 한 분들이 10농가가 안 됐었습니다. 현재는 한 90% 이상이 다 피복을 하고 계셨는데 네. 그때 피복을 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따뜻하더라도 몇 년 중에 한 번만 오더라도 농가에는 큰 피해를 받기 때문에 꼭 작업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먼저 밭작물입니까? 과수작물입니까? 과수요. 네, 말씀하시죠. 저기, 그, 대추나무 있잖아, 대추. 네. 대추, 저기, 전지하는 것 때문에 문의드렸는데요. 네. 전지를 언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하셔서 2월 달 안에 해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대추나무의 특성은 예. 열매가 어떤 가지에 달리냐 하면 내년도 봄에 신초가 나오는 가지에 열매가 달리거든요. 예. 그래서 가지를 자를 때 좀 예. 눈을 2개나 3개 남겨놓고 자르시면 예. 과일이 더 좋아져요. 그냥 놔두시면 대추나무 꽃은 거의 한 달 정도 계속 꽃이 피죠. 예. 거기에 다 열매가 달리면 점점 대추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 바깥쪽에만 열매가 달리고 안쪽에는 열매가 안 달리기 때문에 예. 심은 지 얼마 안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심은 지가 이제 한 3년쯤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 안쪽으로 햇볕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한 1.5m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예. 그래서 가지 길이는 1.5m 부분 이상으로는 뻗지 않도록 매년 그 부분에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안으로 햇볕이 잘 들어오게끔 해야지 안쪽에서도 열매가 달려서 수확량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추나무나 밤나무 이런 게 전정하기가 제일 쉬운 가수라고 하는 거는 아무렇게나 잘라도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쉽다고 하는 거거든요. 사과는 3년생 가지에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가지가 달리면 계속 유인을 안 해주면 안 달려요. 근데 대추는 이렇게 잘라도 저렇게 잘라도 달리기 때문에 쉬운데 하지만 그게 더 쉽지만 많이 좋은 열매가 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요. 그리고 대추나무가 빗자루병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게 걸리면 어떻게 되고 그거요? 일단은 걸려서는 아직 예방제가 없죠.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가 있는데 그거를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대추나무는 약을 안 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대추 주산지에 가보시면 방제력이 12번을 쳐요. 대추나무 병은 이렇게 매미충이 옮긴다 그러거든요. 흡집을 하고 그 옆에 나무로 옮기면 그 나무가 걸리기 때문에 살충제를 병은 별로 없지만 그런 벌레가 안 끼도록 살충제를 계속 살포를 해주시면 좋은 묘목만 사오시면 번지지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대추나무는 약을 안 치다 보니까 날아와서 흡집하면 병균이 옮기는 겁니다. 일단 걸린 거는 방법이 없어요. 초기에 걸렸으면 그 걸린 부분만 잘라놓고 초기에는 그 성보사이클린이라는 그 항생제가 제일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거를 수간 주사를 하시면 어느 정도 치료가 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밭작물과 과수작물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사 지으시면서 또 과수원 운영하시면서 또 뭐 집안에 몇 그루에 또
과일나무 아마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열매가 잘 안 달리거나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나무가 원주 지역에 이 과수작물이 좋은지 막 여러 가지 궁금증 좋고요. 밭작물 이제 또 내년 종자 또 신청하셔야 되죠. 이 좋은 종자를 얻어야 또 농작물이 또 풍년을 기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종자 신청 또 선택 뭐 모두 좋습니다.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재배할 감자, 옥수수, 종자 많이들 이제 신청해야 되는 요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감자 종자하고 옥수수 네. 종자는 이제 내년도에 재배할 신청은 다음 달 12월 17일까지 읍면 농어민 상담소라든가 지소 또는 이제 행정복지지원센터에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종묘사에서 구입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신청을 하면 네. 신청을 해서 또 구입을 하는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지금 신청해야 될 종자는 감자, 옥수수 외에도 어떤 것, 밭작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밭작물 정부 보급종은 이제 감자, 옥수수, 네. 콩 그런 종류가 이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보 보급종은 이제 체계적이고 이제 엄격한 이제 포장 관리를 통해서 예. 생산되기 때문에 병해충이라든가 다수확을 할 수 있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청 기간 12월 17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농업기술센터로 신청을 합니까? 네, 저희 그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지소, 상담소, 네. 행정복지지원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자, 옥수수, 콩은 정부 보급종을 꼭 심어야 되는 건가요? 일반 종묘소에서 구입은 안 되는 겁니까? 정부 자가체종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수확량이 떨어지고 병해충도 많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러한 감자라든가 옥수수, 콩 이런 종자는 매년 정부 보급종으로 신청을 하시면은 뭐 아주 다수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통 뭐 감자, 옥수수도 뭐 종자가 많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어떤 종자를 좀 심어야 될까요? 네, 그 감자 정부 보급종은 이제 수미라든가 오름 감자, 하령 감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원주 지역에 가장 적합한 종자는 어떤 종자인가요? 감자는? 일반 이제 시민이나 농어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미 감자를 많이 이제 선호를 합니다. 수미 감자는 이제 이제 반찬용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한 20kg 가지고 지금 가격이 이제 39,960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 감자 못지않게 옥수수도 우리 강원도에서 상당히 많이 잘 드시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원주 옥수수를 많이 찾고 계신데 옥수수도 품종에 따라 맛이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보기 모양도 다르고 말이죠. 네, 그 저희가 이제 강원도 그 정부 강원도 옥수수 품종은 이제 미백 2호하고 흑점 2호, 미흑찰 요 세 가지 종류입니다. 미흑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얀 찰옥수수이고요. 미백 2호가 이제 그 하얀색으로 된 거고 미흑찰은 이제 까만 옥수수 그리고 흑점 2호는 전박이라고 그럽니다. 네. 특성이 어느 게 그렇습니다. 더 맛있습니까? 쫀득쫀득거리고 강원도 우리 여기 토양에 맞는 품종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미백 2호 이제 하얀 이제 거. 찰옥수수고요. 각자의 이제 이제 식미가 조금씩은 틀립니다. 그래서 까만 미흑찰 까만 거를
찾는 분들은 이제 미흡차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뭐 전박이 같은 경우에는 흑점 2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방길남 곽희동 두 분의 농촌지도사 모시고 밭작물, 과수작물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밭작물과 과수작물 상담하고 있습니다. 마늘 파종 후 어떤 관리, 또 양파도 이제 정식이 끝났죠. 정식 후에 또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또 김장, 배추, 무, 적기 수확과 저장 요령 등 여러 가지 궁금증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과수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제 열매가 잘 안 달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열매가 잘 안 달리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네,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예. 이 열매가 잘 안 달린다고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우리가 보면 사람도 여자와 남자가 있어야지 아기가 생기듯이 네. 과수도 똑같습니다. 일부 품종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품종만 심어서는 열매가 한 개도 안 달립니다. 근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사과나무 심어야지 해갖고 사과나무만 5주 심어 놓으면 네. 안 달립니다. 꽃에 이렇게 보면 암술과 수술이 같이 있지만 네. 자기 꽃가루로는 열매를 맺히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과나무를 심으실 때도 네. 어떤 품종인지 꼭 여쭤보셔서 부사를 심어 놓으시면 거기에 꽃가루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홍로라든지 아오리 이런 품종을 심어 놓으셔야지 열매가 잘 달리거든요. 그럼 한 품종만 심어서는 열매가 안 달립니다. 그래요? 자두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일부 품종만 그렇고 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꽃가루로 수정이 되더라도 네. 다른 품종의 꽃가루를 받는 것이 열매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수분수는 한 20% 이상은 꼭 식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내년에는 달의 나무를 심으려는데요. 네, 달의 나무요. 예, 네. 달의 나무가 물기가 많은 밭이 좋은가요? 아니면 어떤 밭이 좋은지 네, 많은 분들이 달의 나무는 습이 많은 거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 습은 좋아하지만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산에 이렇게 가보면 개울가 옆에 있더라도 이렇게 잠겨져 있진 않고 경사지에 걸터져 있거든요. 그래서 농 같은 데 심어 놓으셔갖고 특히 올해같이 비가 많이 와서 잠겨져 있으면 자라질 못하고 심하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물 빠짐이 좋은 데다 심으셔야 되고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관수 시설을 설치를 하셔서 감을 때는 물을 아주 주기적으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미나리 밭에다 심으려고 했더니 거기다 심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럼 어느 곳이 적죠? 일단은 가수재배 적지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배수거든요. 우리가 네. 집에도 화분 심어 놓으면 물을 안 줘서는 웬만하면 안 죽거든요. 근데 시들어서 죽는 거 이렇게 뽑아보면 물이 너무 차 있어서 죽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장마기가 있는 데는 약간 경사지가 있어야지 좋고요. 물이 왔을 때 배수가 잘 되도록 모래가 좀 섞여 있는 땅이 좋습니다. 그러면 미나리 밭이라도 이렇게 그 물기 있는데 물 흐르게 해놓고 언덕배기 조금 만들어서 하면 될까요? 그래서 꼭 심고 싶으시면 네. 유공관이라고 있거든요. 땅 속에 관을 묻어 놓으면 비가 오면 이렇게 물이 빠지게끔 하는 그 관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꼭 설치를 하셔서 심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물을 좋아하기는 하죠, 얘가. 좋아하죠. 네. 근데 고여 있으면 달의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가스는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면 포도나무 비슷한가요? 예, 포도나무하고 비슷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습에는 과수 중에 포도가 제일 강하다고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달의 나무는 물을 좋아하지만 포도보다 습에 약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네. 알았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 달에 소식에 의하면 농가에 뭐 지원해 준다는 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뭐 기본적으로 크게 지어야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예, 현재 전국에서 네. 원주가 재배 면적을 가장 크게 차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품종도 원주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 가장 품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지역 특화 작목으로 계속 육성을 하고 있어서 네. 내년도에 그 사업이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올해까지 그 보조 80%로 해서 묘목서부터 예. 관수, 지주 시설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해마다 지금 한 2년째 밭에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요. 네. 대나무하고. 네. 근데 벌거지 때문에 지금 소간에 다 썩어서 못 먹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치셔야죠. 지금 약을 쳐요? 지금은 안 되고요. 네. 이제 복숭아에 이제 나무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벌레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유리나방이라 해서 나무 밑둥치로 이렇게 뚫고 들어가면서 톱밥이 나오거든요. 하늘소리요, 나무좀. 그래서 그거를 방제 방법은 내년도 3월 달에 그 유기인제 살충제가 있거든요. 3월 달에 유기인제 살충제를 좀 진하게 해서 지면에서 1m 부분을 그걸 꼭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무를요? 등에다 지는 걸로 해서 나무에다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농약이 좀 물인데 거기다 뿌려주면 된다 이거죠? 네. 농약을 섞어서. 보통 100배로 한다 그러면 좀 진하게 치시고 계시거든요. 농가분들께서. 저는 그렇게 많이 짓는 게 아니고 텃밭에 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예, 그러셔도 그걸 해주셔야지. 뭐를 바르라고요? 그 유기인제 살충제 해서 예. 그 약이 있습니다. 그 농약을 많이 쳤는데도 지금 2년째 지금 맛은 무지 좋은데 그렇죠. 벌거지 때문에. 그러니까 농약은 예. 내가 치고 싶을 때 치시면 안 되는 거고 그 병해충이 그 방제 적기가 있습니다. 그때 쳐주셔야지 방제 효과도 좋고 적게 치셔도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대나무는 왜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말려요? 돌돌 말리는 건 왜 그래요, 그게? 그것도 벌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살충제를 치셔야 돼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봄철에 가물었기 때문에 흡집성 해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파리가 커져야 되는데 이파리에 있는 즙을 빨아먹다 보니까 오글오글해지는 거예요. 뭐가 빨아먹어? 벌거지가 빨아먹는다? 예, 이거죠? 진딧물류가 빨아먹는 겁니다. 배면충하고 진딧물이 이게 흡집을 하거든요. 그 배나무가 한 7그루 있어서 그걸 하나도 못 먹어요. 아주 중간에다 떨어지고 썩고 그랬어요. 다. 그러니까 이제 방제 포인트는 꽃이 피기 전에 그 약을 꼭 쳐주셔야 되고
꽃이 진 다음에 그 약을 쳐주시면 상당히 줄일 수가 있어요. 작년에 그렇게 얘기 들어서 그렇게 쳤는데도 그 모양이 됐으니 이거 어떻게 해요? 예,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벌레가 많았었죠. 예, 송충이. 예, 웬만한 거 한두 번 쳐서는 잘 안 들은 해예요. 이런 해는 몇 번 더 쳐주셔야 되는 때였거든요. 올해는. 아주 아주 복숭아하고 사과는 맛이 그렇게 좋은데 벌거지 그렇죠. 때문에. 예. 아마 텃밭에 심으셨으면 제일 중요한 거는 봄철 방제가 제일 중요해요. 6월달, 7월달에는 아무리 쳐도 소용이 없다. 개체 수가 많기 때문에 쳐도 효과가 덜 보는데 봄철에는 벌레들이 좀 약하겠죠. 그때는 약을 치면 잘 떨어지고 효과가 좋습니다. 그 복숭아 나무는 이래 보면 그 이제 좀 되다 보니까 연식이 네. 그 밑둥에서 한 1m 정도 올라가면 그 썩은 데가 있어요. 네. 그 왜 그런죠, 그건 또? 일단은 복숭아는 경제 수령이 짧다고 그러죠. 심어 놓으면 보통 15년밖에 못 가요. 그리고 절단면 부분에 물이 들어가면 썩어서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 상태죠.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절단면이 넓었을 경우에는 그 물이 안 들어가도록 바르는 도포제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도포를 해주시면 좀 경제 수령을 20년 넘게 수확을 하실 수 있어요. 도포제가 뭐 이렇게 진흙 같은 건가요? 지금은 이게 통에다 달려 있는데 예. 치약같이도 생겨가지고 예. 그렇게 바르면 물도 안 들어가고 균도 못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걸 좀 발라줘라 이거죠? 네, 그거 꼭 발라주셔야 돼요. 뭐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내비뒀는데 그 갈라진 부분 삼각 지점에서 갈라진 부분이 그렇게 썩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단면이 작은 데는 안 발라주셔도 되고 좀 넓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게 보관도 오랫동안 될 수 있으니까 한 통 사다가 이렇게 발라주시면 안 썩어 들어갑니다. 실리콘처럼 돼 있나요? 실리콘보다는 물기가 더 묽어요. 붓으로 이렇게 칠해질 정도거든요. 흘러내릴 텐데. 흘러내릴 정도는 또 아니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밭작물 지금 김장배추 적기 수확과 저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무리 말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배추는 이제 배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상순부터 이제 이번 달 말까지 수확하면 되고요. 동해를 이제 받을 온도는 이제 배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도 내외입니다. 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1.5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배추, 무 이제 수확하는 요령은 이제 맑은 날 오전경에 이제 10시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장갑을 끼고 수확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수확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죠. 그렇죠. 저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장은 이제 우선 그 저장 온도는 0도씨서부터 이제 3도씨 내외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 습도는 90%까지만 하면은 3개월까지는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온도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방길남 곽기동 두 분의 농촌지도사 모시고 밭작물과 가수작물 상담해 드렸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M2 스피닝 심승택 대표 모시고 심승학 대표 모시고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